브랜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브랜드는 특별한 척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있어빌리티. 네. 아이폰 잘 쓰고 계시죠? 근데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갤럭시가 좀 더 나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아이폰을 쓰죠. 저도 맥북 쓰고 있고. 네. 솔직히 진짜 가성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왜 쓸까? 왜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은 더 비싸고 기능은 떨어지는데 왜 쓰냐?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그래서 난 쓴다. 글쎄 요즘 그 플립 Z 플립 엄청 이쁘던데. 그런데도 아이폰 쓰잖아요. 계속. 네. 뭐 삼성페이도 안 되고 녹음 기능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인데 왜 계속 쓰느냐? 애플의 마케팅 때문이에요. 애플의 마케팅. 애플의 마케팅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 그렇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저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혁신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인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도록 십수년간 마케팅을 해왔어요. 네. 애플 광고에 대한 광고 하나 Think Different 다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한번 보실게요. 그거 보실게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앞부분에 이제 저기 스티브 잡스가 설명하는 것도 혹시 다 보셨나요?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좀 컷 편집을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서 그냥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애플 제품에 대한 성능 뭐 이런 거 얘기 안 나옵니다. 성능은커녕 이제 제품 자체는 1도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영상이 나온 사람들은 애플사와 1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 혁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애플의 철학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이 스티브 잡스가 원래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지 한 4주 됐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커머셜을 준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돌아와서 애플에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철학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다시 bring it back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버튼이 없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를 하죠. 혁신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류 봉투에서 꺼낼 정도로 얇은 이제 투박형 PC 맥에어 저런 거 출시하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 PC 세계 최초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다 최초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계속 철학을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변하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철학을 복귀시키고 그것에 입각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그것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행동과 이것들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실제로 결과물들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철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네. 혁신이 핵심 가치가 아닌 회사를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철학이 없으면 아예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철학이 있고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철학이 있으면서도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철학이 없으면서 나올 일은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브랜드 철학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바로 세우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브랜드 철학부터 볼게요. 브랜드 철학은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사람이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체 실험을 하고 비행기가 탄생하고, 지치지 않는 말을 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기차가 나왔죠. 모든 브랜드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어야 되고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데닉 라이프의 질문은 프로처치의 기능과 그 역할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 가난한 청년들 다시 주님께 데려올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이 던지고 그게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브랜드 존재 이유가 확실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 정의예요. 네. 우리 브랜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어떤 결과를 내는 브랜드인가 라는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기록을 해주세요. 브랜드 정의, 제가 숙제로 내드린 거에도 있으시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여 어떤 결과를 내는가. 세 가지예요. 이데닉 라이프 예를 들어 볼게요. MZ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영상 콘텐츠 방송을 하여 결과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변화시켜서 프로처치를 정화하여 교회가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파라처치. 이게 이데닉 라이프의 브랜드 정의예요. 이런 것처럼 브랜드 정의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길면 안 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 그래서 브랜드를 같은 지금 공동체잖아요. 여기 청년 스케치. 그러면은 누군가 딱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브랜드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브랜드 정의가 있잖아. 막 해가지고 막 A4 용지 한 페이지 막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하면은 다 듣고도 뭐지?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렇죠?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 청년이니까 청년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까지 아무래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철학과 브랜드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뒷줄에 계신 분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니면 브랜드가 없다면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거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여 어떤 결과를 내는가? 브랜드 정의. 한 10분이 아니라 한 5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5분 이미 숙제로 다 내드렸던 부분이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셔야 돼요. 한마디. 네. 이름 뭐, 왜 존재하는가 뭐, 브랜드 정의, 누구에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 어쨌건 저희는 캠퍼스의 선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고 좀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저희의 뭐죠? 그게 있기 때문에 네. DNA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뭔가 다른 찬양팀을 하지 않는 그리고 좀 뭔가 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문제 찬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 찬양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그건 사실 제일 좋은 거고 그만한 리소스가 된다면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임재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그래서 뭔가 신앙 되게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고 약간 이런 생각들을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뻔하고. 네네. 아니라 되게 뭔가 신앙이 재밌네. 여기 되게 뭔가 재밌게 예배드리네. 뭔가 신앙 되게 뭐라 하지? 너무 포멀하지 않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네. 여기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다 좋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목적도 좋아요. 목적도 좋고 사명도 좋고, 그러니까 다 존재 이유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브랜드 정의가 심플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듣고 나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돼.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듣고 나왔는데 임재 찬양 하나님을 전한다. 내가 그래가지고 하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안 그려지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임재찬양, 제가 임재찬양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임재찬양이라고 하면은 진짜 깊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고, 기도할 때 좀 필요한 그런 목적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달리 말하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찬양이다. 맞아요. 대중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중적인 일이거든. 네. 그러면 대중적인 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데, 대중적이지 않은 걸로 대중적이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디벨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임재 찬양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결과를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결과를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하는 게 더. 네. 조금 디벨롭 해보시고 네 하는 사이에 왜 존재하는가는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아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뭐라고요? 공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른데 공감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존재 이유. 오케이. 좋긴 한데 되게 포괄적이긴 하네요. 예를 들면 언어가 다르더라도 영화, 자막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하죠. 근데 지금 영화 자막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영화 자막이 될 수도 있고, 음악, K-pop 음악 공감할 수 있죠. 언어가 달라도. 근데 K-pop 음악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저기를 좀 폭을 좁힐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존재 이유를, 브랜드 철학을. 네, 밑에 한번 들어볼게요. 브랜드 정의. 그렇죠. 그게 그리고 요게 조금 명확하게 더 되려면은 그 브랜드 철학이 좀 더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와 그러니까 철학과 정의는 두 가지가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가? 뭐뭐 할 수 없을까?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예를 들면은 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날게 되는 게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결과니까. 그러니까 철학과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디벨롭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단체든 간에 다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뱅크 처음 출시됐을 때 그 회장이 얘기했던 게 결핍이 우리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출시가 됐어요.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이제 송금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다. 그래서 간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따라하죠. 물론 토스가 좀 더 빨랐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우리가 해결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의 기쁨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걸 우리가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 슬로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캘리그라피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드로잉으로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요것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 여기서 만약에 손이 안 나오고 캡처만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컨텐츠로서의 상품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보신 적이 있어요? 영상 캡처본으로 하는 컨텐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컨텐츠를 이제 실제로 만들 때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벤치마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벤치마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에요. 발견. 그러니까 발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발견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는 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내 소스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소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드라마 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 정도면은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지금까지 없던 게 나오는 것이다. 그럼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리소스를 뭐 유튜브 한다고 바로 뜨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1, 2년, 2, 3년 해봤는데 안 떴다. 그러면은 그동안 들어가고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있는 거를 좀 찾아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데가 성공했는가? 그리고 성공했다면은 어떤 이유로 성공을 했는가? 그리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 거를 요걸 넣어야지. 요걸로 차별화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